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출력했고요. 출력은 프린트였죠. 그 다음에 변수 선언과 사용법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했죠. 조건문에는 if, elif, else가 있었고, 반복문, 이거는 뭐 for문이랑 while문 있는데 한 번은 while문밖에 없고, 그리고 for문은 나중에 할 예정이고, 함수도 했고요. 근데 함수는 이제 맨 처음에 print, 이거 모양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뭐 형변환 하는 거, 그리고 포맷, 치환문의 포맷. 그래서 print랑 포맷, 이거는 첫 시간에 했죠. 그리고 함수 보시면 이거 세 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만들어서 쓴 거는 뭐 define 쓰고 나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내장 함수라고 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면 가지고 있는 거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일단은 얘네는 내장 함수. 그러면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df, q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름이 q인 함수, 아니면 뭐 매개 변수가 뭐 들어있다든가. 그래서 이런 함수를 파이썬이 가지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아니면은 뭐 단적인 예로 지난 시간에 소수 편별하는 함수 같은 거, 그런 거 없으니까 만들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뭐 df, q, 뭐 a, b, 선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동전 투입구 몇 개죠? 네, 2개입니다. 매개 변수가 2개잖아요. 함수 실행할 때 이 실행하는 모양은 인자가 2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q, 인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랑 함수 외부에서 i를 만들었다. i는 10,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c는 10. i와 c는 어때요? i와 c의 차이점. i와 c의 위치를 보세요. i는 함수 외부죠. 전역 공간에 있는 거고, c는 함수 내부에 있는 거죠. 지역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차이입니다. 함수 외부를 전역, 함수 내부를 지역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 얘네들은요? 얘네도 지역 변수의 일종인데 매개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함수 안쪽과 바깥쪽 이어주잖아요. 연결해주는 매개체니까 매개 변수였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만든 변수 c는 q라는 함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print c의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할 때 문제가 되겠죠. 모르니까. 반면에 print i는 알고 있습니다. 전역 변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구간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실행될 때 여기서 생성됐으니까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딱 끝날 때까지. 근데 C의 경우는 어때요? C의 경우는 이제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살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가 C의 수명, 그리고 여기가 I의 수명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역 변수, 번역 변수, 외계 변수, 리턴이 함수 안에서 리턴 만나면 끝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지역 변수는 리턴이 실행될 때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했던 기본 개념 중에서는 할만한 거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객체. 자, 그러면 이 객체는 뭘까요? 뭐 자바나 다른 객체 지향 언어 배웠으면 어느 정도 알겠죠? 객체 지향 언어, 파이썬이죠. 파이썬도 객체 지향 언어예요. 그렇다면 객체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객체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전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검색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찾아보셨죠? 객체 지향 OP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뭔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들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객체는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술 면접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객체가 뭔가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는 뭐고 객체의 특징에는 뭐가 있다 이 정도 말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객체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나 파이썬, C++ 이런 거 또는 이제 정보 처리 관련 시험에서 다룹니다. 어차피 다 같은 말 하고 있고요. 일단 알아야 하는 건 실체가 뭘까요? 실체. 이거는 좀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걸 의미하죠.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는 주체라고 하고, 만약에 거울을 보고서 이 실체가 거울 앞에 서면은 실체가 실체를 보는 거니까 그때 주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체가 실체를 바라볼 때 근데 그때는 객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주체라고 안 하죠. 그때는 객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철학적 관점에서 개념이고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면 이 모든 사물, 모든 주체 및 실체는 이론상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호한 부분은 뭐냐? 내가 게임 계정을 만들고 시작했고 그 게임 안에다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캐릭터는 데이터 조각인데 실존하느냐? 라는 거죠. 또는 상상 속에 이 현실에 없는 어떤 거를 떠올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실존하는가? 라는 질문은 아니죠. 그거는 단지 상상 속에 존재하고 컴퓨터 안에 코드로 존재하는 것을 객체로 부를 수 있느냐인데 이게 프로그래밍에서는 가능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실존하든 실존하지 않든 또는 머릿속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부분 있죠? 그런 부분도 다 객체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고 있는 거니까, 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중요한 거는 난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뚜렷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흔히 우주의 생성을 한 점에서 시작했다 라고 하면 상상할 수 있죠. 이 점이라는 걸.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우주가 생겨났다. 이거는 모호하죠. 이런 점같이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상상 속에 실존하는 무언가는 정량적인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성과 기능,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객체들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속, 다형성, 추상화, 캡슐화, 이런 거 있죠? 추상화는 이 앱스트랙트의 느낌이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상상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 그런데 이 자동차의 무게는 25톤이고, 색은 검정. 그리고 최고 속도가 시속 500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특징인데, 지금 특징이 이 세 가지 말고 더 있겠죠? 연료 종류, 아니면 중고차인지 사고차인지, 신차인지, 아니면 차의 길이, 차의 폭, 이런 것도 있죠. 자,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되게 많은데 이 정도로만 추려낸 거죠.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게 추상화입니다.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추상화가 필요한 것만 추려낸다 라는 거고, 나머지 캡슐화나 다형성, 상속 이런 거는 나올 때 그때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1999999라고 한다면, 지구 1999999라고 한다면, 다른 지구, 다른 평행 우주는 지구 838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만든 덧셈 함수 있죠. df 해놓고 플러스 점 return a 플러스 b, 이렇게 만든 함수를 플러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실존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장이든 단어로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변수와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걸 묶는 기술이 객체예요. 그래서 묶는 기술이라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묶는 기술. 묶는다 라고 했는데 여러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집합이에요. 객체가. 그래서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상을 했으면 저장해야 됩니다. 근데 저장하는 행위는 계속하고 있었죠. A는 10, A가 변수잖아요. 왜 사용하죠? 10이라는 값을 저장하려고 쓴 거죠. 그래서 객체는 이런 것들을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객체를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나눠지는데, 어트리뷰트, 그리고 얘가 속성이고요. 그리고 메서드, 얘는 행동입니다. 자바에서는 메서드를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인한 거예요. 이거를 각각 좀 경치시키자면, 얘는 데이터, 이거는 함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속성 또는 가지고 있는 성질의 집합 정도로 보면 되고요. 메서드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 방법인데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그래서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게 메서드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드리자면 속성, 성질의 집합, 메서드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 수행, 이런 식으로 해놓고 A는 10이라고 할게요. define 플러스 A는 20 print A,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서 이 A는 20 어때요? 얘는 행동이 아니죠. 이해되시죠? 저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점은 변수와 함수의 차이가 명확해야 돼요. 함수와 변수. 그래서 변수는 보통 명사적인 행동을 하고 함수는 동사적인 행동을 하는데 함수 이름이 ag라고 하면은 뭐 하는 함수인지 모릅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는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나이를 뜻하는 변수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뭐 하는 함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랑 ag의 차이점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알파벳으로 하는 게 편해서 함수명이랑 변수를 알파벳으로 할 건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좀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속성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를 더해서 실체를 표현하면 그게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성 중에는 좀 다양하게 있죠. 신장, 그리고 체중, 그리고 주민번호. 이거는 너무 한국인한테만 해당하니까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혈연 관계, 연고지, 그 다음에 먹다, 자다, 숨쉬다, 여기랑 다르죠?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게 어트리뷰트고 어떤 게 메서드인지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고 그냥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개념만 알고 있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걸 모른다고 개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객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폴더라고 하겠습니다. 폴더는 다른 파일이나 그 안에 있는 폴더를 좀 정리하려고 쓰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는데 내가 사진 폴더가 있습니다. 사진 폴더. 근데 이 사진 폴더에 내가 가입한 사이트 비밀번호가 있고 졸업증명서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내 여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들어있으면 내가 이 사진 폴더를 만든 의미가 있나요? 만든 의미 없죠. 왜냐면 비밀번호가 사진이랑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졸업증명서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권 사진만 관련이 있겠죠. 다 제각각이니까 안 만드는 이만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진 폴더라고 말을 하지 말고 개인정보라고 하면 좀 낫겠죠. 말이 되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나의 졸업증명서, 이거는 내 여권사진. 같은 성질이잖아요. 나라는 거에 관련된 공통된 성질을 공유합니다. 대신에 2023 사진 폴더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것도.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를 묶는 게 폴더입니다. 근데 지금은 관련이 없죠. 올해 찍은 사진 폴더인데 관련이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개인정보라고 해야 맥락상 부드러운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관련된 데이터를 묶어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를 데이터를 묶을 때, 그래서 객체가 폴더입니다.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관련된 데이터라는 부분.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설명인데 여기가 항구예요. 그리고 바다 위에는 배가 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에 이제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 9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가 9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자가 얘는 미국, 얘는 나우루 공화국, 얘는 파푸아뉴기니, 여기는 뭐 캐나다, 뭐 이런 나라로 다 보낸대요. 다 목적지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다 배로 이동하는데 목적지가 다르면 내가 만약에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나로 담아서 보내는 게 의미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다 목적지가 제각각이에요. 그렇다는 건 컨테이너로 이렇게 한 번씩 포장했을 때, 뭐 미국 도착했을 때 이거 꺼내야 되고, 파푸아뉴기니 도착했을 때 이거 꺼내야 되고, 나우루 공화국 도착했을 때 꺼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적지가 다른데 묶을 필요가 없죠. 지금 상황은 이 개인정보 관련 파일이 든 폴더의 이름이 2022 사진 폴더, 2023 사진 폴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관련이 없으니까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목적지가 다 다른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는데 이 모든 상자를 전부 다 내가 미국으로 보내려고 해요. 전부 다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묶는 거는 어때요? 합리적이죠? 왜 합리적일까요? 자, 컨테이너에 안 넣었을 때 효율 차이가 나니까. 이런 컨테이너가 없으면은 상자는 9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항구로 가져왔을 때 일을 9번 해야 돼요. 상자 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배에다가 싣는 작업을 9번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지
미국 항구에 갔을 때 9번 내려야 되고, 또 항구에서 운송해야 되니까 9번 또 실어야 되고, 또 목적지 도착해서 9번 내려야 되고, 맞죠? 자, 근데 이번에는 목적지가 같으니까 컨테이너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내려도 되죠. 그리고 배에다 실을 때도 한 번, 그리고 다른 나라 항구에서 한 번 내리고, 그리고 운송할 때 한 번 실어야 되고, 그리고 내릴 때도 한 번, 받는 사람 집 앞에서 한 번. 차이가 크죠? 한 번 일해도 될 거 9번 일할 수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목적지가 같으면 이렇게 묶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묶는 거 있죠? 컨테이너라고 묶었는데 이거를 객체라고 합니다. 묶는 기술, 묶어주는 기술을 객체라고 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번에 내가 사진을 이번에는 1년 동안 찍은 사진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할게요. 이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요 밑으로 쭉 더 있어요. 1000장 정도. 그리고 정리도 안 된 상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태면 이렇게 막 있겠죠. 근데 누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여름에 찍은 사진을 보내봐 라고 하면 사진에 있는 이 찍은 날짜 로그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다 일일이 확인해갖고 날짜별로 뭐 7월에 찍었으면 여름이겠네 하면서 선택해가지고 따로따로 보내야 돼요. 근데 불편하니까 이 날짜를 보고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너 여름, 여름, 뭐 여름, 여름, 언제 여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름에 찍은 사진 보내줘 할 때 이름만 보고 체크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계절별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얘는 봄, 여름, 얘를 여름으로 하죠. 여기 가을, 여기가 겨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절별로 분류하면은 뭐 겨울에 찍은 사진 보내줘 하면은 이거 보내주면 되죠. 이것만 따로 골라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폴더 관리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 좋은 거죠. 이때랑 상황 비슷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 여름 폴더, 겨울 폴더, 가을 폴더, 봄 폴더 이게 객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계절이라는 공통된 속성을 공유하게 묶었잖아요. 동일한 특성, 계절이니까. 이해되시죠? 한 가지 더. 지금 이 강의장이 B죠? B 강의장이에요. 자, B 강의장이고, B 강의장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C 강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배치가 뭐 배치는 상관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강의장 여기서 계란 30개 계란 30개를 C강의장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B강의장에서 C강의장으로 계란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한 손에 한 개씩만 들고 간다고 하면은 15번 해야죠. 근데 내가 계란판에 담았습니다. 계란 한 판 사이즈죠. 딱 30개면. 그러면 한 번만 움직여도 되죠. 15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이 계란판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계란이라는 동일한 특성을 묶어줬으니까요. 뭐 내가 이 계란판에다가 뭐 타조알이나 메추리알 넣은 거 아니니까. 공통점 보이시나요? 계란 한 판이랑 사진 폴더 그리고 컨테이너 이렇게 묶는 기술,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묶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컨테이너, 폴더, 계란 한 판, 이 안에 들어있는 계란을 데이터, 얘는 사진을 데이터, 여기는 상자를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죠? 관련 없으면 안 묶어도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에 무조건 다 묶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다 흩어지는데 묶을 필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A는 10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담았죠. 그리고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AG는 10 얘는 지우고 AG는 20 AG는 30 프린트 AG. 자, 이때 AG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30 나옵니다. 30. 변수는 공간이었고요. 그 공간의 이름을 내가 AG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AG라는 이 공간에다가 값을 넣을 수 있는데 뭐 10, 20, 30 이렇게 동시에 못 들어가죠. 처음에 10을 넣었으면은 그 다음에 20을 AG에다가 넣을 때 이 10을 덮어쓰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0을 AG에다가 넣으면 30이 20을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 남아서 30만 출력된 거고.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변수 안에 값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출력 결과가 10, 20, 30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나중에 AG에 들어있는 값을 써야 되는데 여러 개 넣는다. 그러면 뭐 어떤 AG를 출력할 건지 아니면 AG 더하기 AG 연산을 하는데 이런 연산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AG 값은 뭐가 돼야 될지 모호하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ages.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다 ags라고 한다고. 이름만 바뀐 거죠. 그냥 공간의 이름만. 자, 근데 이거 하려는 거는 10, 20, 30 얘네들을 하나로 묶을 거예요. ags에 각각 집어넣는 값을 사람의 나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관 안 하고 한 곳에다가 묶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변수 때문이죠. 변수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하려는 이 객체라는 기술은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인데 변수로는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여기 안에다가 10, 20, 30 대괄호로 묶어서 쓸 거예요. 근데 이 대괄호는 뭐냐면 리스트예요. 리스트. 배열이라고도 합니다. 배열.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 리스트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목록이에요. 목록.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의 나열로 보면 됩니다. 지금 이거 있죠? 대괄호는 리스트예요.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들의 목록이니까 단수는 아니죠. 여러 개를 다루기 위해서 변수는 불가능하니까 대괄호도 마찬가지로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개념이 더 큰 거고 객체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존재한다면 이 안에 리스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리스트는 객체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데이터를 여러 개 다루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래서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딜레마가 생깁니다. 모양을 보세요. 이거 한 줄 해석해 보세요. 대괄호가 의미하는 건 리스트라는 것까지 알아냈는데 이건 뭐예요? 대입연산자고 넣는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면 이 ags는 뭐예요? 그죠? 얘는 변수죠. 변수에 리스트를 넣겠다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ags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ags라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이렇게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는 10, 20, 30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하려는 거는 이 리스트를 지금 모양만 봐서 이 리스트를 ags에다가 넣겠다 이건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넣는 거니까. 근데 말이 안 되죠.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진짜로 넣었다고 했을 때 값이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리스트 있죠. 얘는 객체이자 리스트예요.
그래서 모양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aegis, 이 리스트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넣는 거는 안 돼요. 허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대부분 이런 방법을 채택합니다. 여기에다가 리모컨 있죠? 객체를 하나 생성하면 이 객체 안에는 공간이 하나 생기고 이 리모컨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리모컨을 복사해 주는 거예요. aegis 복사는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거는 이 aegis를 통해서 객체를 직접 조종할까요? 아니면 원격으로 조종할까요? 이건 원격이죠. 뭐 집에서 텔레비전 볼 때 텔레비전 뒤에 있는 이 버튼 전원 켜거나 뭐 볼륨 줄이는 버튼 그런 걸 직접 누르진 않잖아요. 그냥 리모컨으로 전원 켜고 뭐 소리 줄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원격 조종이죠. 마찬가지로 이 aegis도 변수로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이 리모컨을 받았습니다. 이 리모컨은 어디서 왔냐면 이 리스트 객체로부터 와요. 그래서 절대로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이 들어갑니다.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그래서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복사된 걸 받았으니까. 똑같은 리모컨이니까. 그래서 이 리모컨을 넣어줌으로써 연결이 되는 거죠. 객체랑 변수가. 아시겠죠? 그리고 램 아시죠? 램. 그 램 맞습니다. D램 할 때 그 램 맞아요. 그래서 변수나 객체 만들면 이 램에서 변수와 객체에 대한 이 공간을 할당받는데 실제로 그 주소를 확인해 보면 변수와 객체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요. 변수가 좀 밑에 쪽에 있고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객체가 이쯤에 있고 변수가 이쯤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멀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C 언어 자료 구조, 뭐 포인터 이런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aegis는 자 이거 뭐예요? 대괄호니까 일단 리스트죠. 자 그러면 이 리스트 만들어진 걸까요? 안 만들어진 걸까요? 이거는 만들어진 겁니다. 단지 비어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aegis2에다가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객체는 몇 개가 있을까요? 객체 개수 두 개예요, 두 개. 이 리스트와 이 리스트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하면 객체는 3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객체는 몇 개일까요? 객체는 몇 개가 있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뭘까요? 우선 객체 개수는 2개죠. 리스트는 2개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얘네. 일단 이것만 놓고 봤을 때 aegis2는 뭐고 aegis는 뭘까요? 얘는 값이고 얘는 변수죠. 그러면 aegis에 있는 값을 aegis2로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aegis는 객체예요.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를 상황 그려보도록 할게요. aegis 라는 변수가 있고, 이 변수는 리스트 객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는 리스트 객체. 그리고 리스트 객체 만들면, 객체 만들 때 리모컨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리모컨을 aegis에다가 넣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둘이 기능은 같으니까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aegis2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 전에 aegis3부터 이렇게 있고, aegis3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상황이 똑같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복사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aegis2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egis2. 자, 그러면 aegis2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뭘까요? 자, 분명히 aegis가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 aegis 안에 들어있는 거 뭐예요? 이 리모컨이죠. aegis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 리모컨이 aegis2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두 객체는 서로 다른 거예요. 별개의 객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aegis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aegis2로 복사해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egis에 들어있는 이 리모컨은 이 객체의 리모컨을 복사해서 받은 거니까 여기에 있는 리모컨도 얘랑 기능은 똑같겠죠. 얘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aegis2에서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상황에 좀 비유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집에 거실이 있죠. 거실에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 방이에요. 내 방이고 여기가 거실 소파예요. 그러면 집에 리모컨이 각자 두 대가 있는데, 소파에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내 TV 채널 변경할 수 있고, 내 방에서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리 볼륨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TV는 한 대인데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에다가 값을 채워넣을 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비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aegis.append 10 aegis2에 append 20 이렇게 append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print aegis 그리고 이것만 보죠. 쓸 때 여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egis랑 aegis2 각각 이 객체 연결된 건 똑같죠? aegis와 aegis2를 조작한 거예요. 조작해가지고 여기에다가는 10을 추가했고 얘를 통해서 10을 추가했고 얘를 통해서 20을 여기다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점 있는 거 얘는 뭐냐면 요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예요. 이 점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print aegis 하면은 뭐 나올까요? 자, 이때는 10과 20이 나옵니다. 왜냐면 aegis를 통해서 aegis가 aegis2에다가 준 값이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니까 aegis2에 있는 리모컨은 얘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같은 객체에다가 10과 20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aegis를 출력했을 때도 10, 20 나온 거고 그렇다는 건 aegis2를 출력했을 때도 10, 20 나오는 거죠. 서로 같은 객체를 조종하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print aegis 3라고 하면 비어있는 객체, 비어있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왜냐면 한 번도 넣어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데이터를 묶어주기 위해서 변수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객체가 폴더였고 실제로 첫 번째 객체 여기 첫 번째 리스트에 10과 20을 넣어준 거고 맞죠? 근데 이 10과 20 데이터 2개잖아요. 2개 이상 변수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리모컨을 넘겨주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객체에서 대입연산자 얘는 넣는다가 아니라 연결한다가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리스트 문제풀이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 풀 때 필요한 부분이 있죠.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글링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파이썬 요소 리스팅 또는 삭제 방법 이런 거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풀으시면 돼요.